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요즘 제가 강의를 다니면요, AI가 향후 나중에 직업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올해 1월 들어가지고 이런 AI 트렌드, 그리고 AI가 앞으로 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련된 교육을 좀 제가 하고 다녔거든요. 이런 특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많이 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 작년에 입시를 치르고 나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각 대학들이 돌려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게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문이과 통합으로 대학을 왔던 학생들이 일단은 1학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전공을 놓고 보니까 이 전공으로 어떤 직업을 앞으로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문과, 이과라는 너무 큰 덩어리지만 그래도 약간의 구분은 있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이 전공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4년간의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예전에 입학했던 선배들보다 대학에 적응하거나 직업적인 비전을 찾는데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요번에 CES에서 AI 메가 트렌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대세다. 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이제는 각각의 모든 디바이스에 AI 칩이 들어간, 즉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다라고 이제 아예 개막을 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거는요, 이런 AI 트렌드가 나중에 미래에 이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사회는요, 예전에는 뭐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다 됐어. 자, 이때는 대학 진학률이 낮았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모두가 대학을 나오는 시대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느 정도는요, 전공이라던가 아니면은 복수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대학에서 내가 이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직무가 좀 뚜렷하게 나온 거를 가지고 취업을 하는 시대거든요. 자, 그런데 AI가 나오기 전에는요, 사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됐죠. 자, 이때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매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암기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요거를 평가받아서 지식이 높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평균 이상 하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는, 네, 요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온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AI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대학의 여러 전공들 중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예전에는 이제 파이썬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림을 그리던 게 지금은 그냥 AI로 그림 그리기가 되거든요. 자, 이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요, 지금 화가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있는 게 화가 한 100명이요. 나를 위해서 그냥 그림을 AI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변화가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나눠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잘 살펴보시면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이제 이런 거 전혀 어떤 허들 없이 내가 자유롭게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머지 직업들로 얘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허들 없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회사원이 되는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저처럼 뭐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면허와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뭐 의사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의사 있으면 한의사 있겠죠. 한의사 있으니까 약사 있겠죠, 당연히. 약사 있겠고요. 뭐 수의사도 있겠죠. 동물들도 필요하니까. 치과 의사, 그렇죠. 이렇게 면허와 자격, 뭐 넓게 보면은 뭐 간호사,
그렇죠? 뭐 치위생사 이쪽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계사라고 하잖아요. 뭐 회계사, 또 뭐 세무사, 그리고 노무사, 뭐 경영지도사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좀 그러니까 자격증 중에서도 조금 더 고급 자격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뭐 교사도 있죠, 당연히. 교사는 자격도 통과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는 아주 좀 어려운 직업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사 같은 뭐 직업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뭐 이런 직업들도 있겠죠.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 뭐 해기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항공기 조종사 이런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이 허들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영양사 같은 경우는 뭐 자격은 필요한데 영양사 자격을 따고 이 실습을 갔다 하면 대부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안경, 그죠? 안경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뭐 이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여러 뭐 이 직업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요, 제가 지금 면허와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AI가 들어오건 아니면 뭐가 들어오건, 자, 이쪽 영역에 있는 자격을 꼭 통해서 얻어야 되는 부분은요 거의 영향이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요, 시험이나 자격을 취득하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처럼 지식을 암기를 해가지고요 어떤 일정 평균 이상을 통과를 해야, 그러니까 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약간의 그 직업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 업종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쪽은요 AI고 뭐고 들어와도요 사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전공을 선택한다라는 부분들은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자, 이쪽 직업은 사실 크게 보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자격도 취득해야 되고 임용도 통과해야 되는 뭐 교사라는 약간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경찰이라던가 뭐 소방공무원이라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인데, 어쨌든 이런 공무원 쪽은 뭐 경찰이 되기 위한 특별한 무슨 자격이나 뭐 소방도 그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면 그 본인이 그 소속이 돼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시험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이나 선발 방식의 변화, 자, 이쪽에 영향을 받는 거지, 사실은 이쪽 직업이 AI 쪽에 무슨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면허나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직업이라던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전공을 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계획할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우리 뭐 부모님 세대나 제 세대나 우리 여러분들 뭐 이 MZ 세대나 사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쪽은. 자,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직업들 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도 회사원이었다가 뭐 대학 교수도 했었다가 프리랜서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뭐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뭐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회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이런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일자리를 스스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본인이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나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일을 하는 쪽에는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상이 돼요. 특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거나 사무직이라고 불리는 직업들은요, AI가 완전히 직업을 잡아먹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고용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을 줄여나가고 편하게 한다? 이 지점이 약간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AI가 들어와서 내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무슨 뭐
뭐 파이썬이나 뭐 VBA 코드라던가 이런 거 되게 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우 코드 시대고 GPT가 생성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상당히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작업들을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더 편하고 빠르게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해지는 건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엄청 커지네. 사람을 뽑았을 때 뭐 권리 요구하고 돈 줘야 되고 뭐 가르칠만 하면 관두고 막 이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도 지금 1인 기업을 하고 있지만 1인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채용 공고 두세 명 낸다고 그 두세 명이 와갖고 저한테 일 열심히 할까요? 한 3달, 4달 일하면은 제가 돈 아무리 많이 줘도요, 그만둬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스트레스로 있는 입장이었는데, 야, 이거 AI가 들어와? 하면서 이제는 좀 사람을 어느 정도 자동화나 효율화가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약간 이제 본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군에서는요, 앞으로는요, 엄청난 뭐 감축, 감소도 당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AI나 또는 디지털 기기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대부분 되게 힘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의하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라서 한번 제가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대학을 선택하려는 분들이나 앞으로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 거예요. 학생들. 자, 제가 얘기 드린 부분 잘 고민하셔가지고요. 좀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콘텐츠 있으면 또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